성공의 8단계 중에서 3단계인 이제 명단 작성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과 목표가 설정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진 시간을 투자하겠다는 결단이 생겼다면 그 꿈을 함께 이루어갈 사람을 찾는 이 명단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명단 작성을 하자라고 하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경험 있는 스폰서와 함께 명단 작성을 진행해야 하는데 혼자 명단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품을 구매할 사람, 사업을 할 사람만 찾기 때문에 아직 경험이 없는 내가 보기에는 할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부담이 돼서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명단 작성에 대한 이해가 좀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단은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인생을 함께 만들 사람을 찾는 과정이죠. 그리고 명단이 넓으면 시야가 넓어지고 또 기회도 넓어집니다. 이렇게 명단은 우리 사업의 뿌리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단 작성은 반드시 경험 있는 스폰서와 함께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해요. 스폰서와 함께 명단을 작성하고 또 그 명단을 분류하고 또 그 명단을 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을 상담하고 또 미팅 후에 재분류하고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명단 작성을 스폰서와 함께 하고 진행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세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정의 기복에 쉽게 흔들리게 돼요. 명단을 작성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5명의 명단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 중에 2명은 뭐 그저 그렇지만 3명한테 거절을 당했을 때는 5명 중에 3명한테 거절을 당했잖아요. 이 사업은 안 되는구나 하고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하지만 100명의 명단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3명에게 거절을 당해도 아직 97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당당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선입견이라는 함정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머릿속에 생각만 가지고 그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필요 없을 거야. 그 사람은 여유가 없고 성격이 내성적이라 못할 거야. 이 사람은 바빠서 못할 거야. 뭐 이렇게 우리가 미리 판단해서 배제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누군가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가졌다고 해서 그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가진 게 별로 없다고 해서 그들이 야망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자, 세 번째는 사업의 시각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적지 않으면 통계가 나오지 않고 통계가 없으면 스폰서와 상담도 또 체계적인 후속 조치도 불가능하게 돼요. 혹시 질문이 답이다라는 책 보셨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보면 10대, 6대, 3대 1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성공 법칙이라는 사업적인 통계가 나오는데요. 10명의 가망 고객을 내가 만나면 그 중에서 6명이 열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이 중 절반인 3명이 실제 사업을 시작하고 그 중에 1명은 소리 없이 사라지고 1명은 제품만 구입하고 1명이 성공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계로 얼마의 수입이 들어온다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수입을 그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명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통계를 만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적고 시각화하면서 여러분들만의 통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명단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리스트를 작성할 때 누구를 가입시켜야겠다는 마음보다는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주고 싶은 그 마음, 경제적인 여유,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유산의 비전을 나누는 마음으로 우리가 명단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이
그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이 일은 누군가를 가입시키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에 유의하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조건 종이에 적으시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가 사업을 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할 것 같은 사람이 안 하고 또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러니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는 말을 저희끼리 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기회를 내 섣부른 판단으로 앗아가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종이로 뽑아서 항상 가지고 다니면서 생각하시고 연락하셔야 돼요. 가지고 다니시면서 계속해서 보다 보면 나의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명단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꼭 종이로 뽑아서 몸에 지니고 다니시면서 그걸 계속적으로 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저희가 시스템을 참여하거나 스폰서님을 만나서 미팅을 한 후에 열정이 이만큼 올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이 올라가 있을 때 그 이후에 반드시 명단을 꺼내서 보시고 체크를 하시면 함께 할 분들이 많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유의하실 부분은 명단의 중요성은 그 대상이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알게 될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뽑은 명단 중 10명을 찾게 되면 그들 통해서 100명을, 그 100명을 통해서 1000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 100명, 1000명을 찾는 게 아니라 10명과 함께 또 100명과 함께 찾는 게 훨씬 쉽고 빠르겠죠. 자, 세 번째는 경험 있는 스폰서와 함께 명단을 분류하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주관으로 명단을 누락시키거나 또 잘못 분류해서 미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 있는 스폰서와 분류하시고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명단은 사업하는 동안 계속해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명단은 많으면 많을수록 훌륭한 파트너를 찾을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가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명단 작성을 하셨다라고 하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류하면 좋을까요? 자, 제가 여기다 예시를 들었는데 명단을 분류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모임별로 또는 목적별로 그룹핑해서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모임별 그룹핑 같은 경우는 나와 신뢰가 깊고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주는 모임인 가족, 뭐 친척, 절친들, 또 사회에서 만난 인연이 된 뭐 초, 중, 고, 대학 동창들, 또 이전 또는 현재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들, 또 운동이나 취미 동호회 사람들, 부부 모임, 학부모 모임, 뭐 그리고 관계 모임, 단골집, 동네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외에는 뭐 기타로 묶어두시면 되고요. 목적별 그룹핑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나 해독이 필요한 사람, 변비로 고생하는 사람, 피부나 탈모에 관심 있는 사람, 혈압, 당뇨가 있는 사람, 아이 성장이라던가 아토피, 또 감기로 걱정하는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을 케어하시는 분, 또 음주를 자주 하시는 분이나 기타 또 질병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로 묶어보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그룹핑해서 분류를 하면 보통 한 그룹당 한 10명 이상의 명단이 분류가 될 겁니다. 중복돼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1차로 명단을 분류를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스폰서님과 함께 각 그룹별로 우선순위를 정해보면 좋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필요한 네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사 긍정적인 성향인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지, 또 인간관계 좋아서 사람들이 잘 따르는지, 그리고 자주 만날 수 있게 가깝게 있으신 분이신지 이 네 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명단을 정리해 보시는 것이 초기 사업에는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대로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뭐 욕구도 없거나 인간관계 좋지 않거나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자주 만날 수 없는 분들과 함께 하는 거는 너무 힘들겠죠. 자, 이렇게 그룹핑한 명단을 우선순위로 정리했다면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부터
스폰서님과 함께 동행하는 2대1 미팅을 잡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미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공의 환급률을 계속적으로 높여가시면 됩니다. 성공은 게임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게임을 할수록 이기는 횟수 또한 많아지고, 그리고 이기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더 성공적인 게임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또 한 번, 두 번만 전달하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달하고, 그 미팅 안에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평균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대 6대 3대 1. 이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고 그 평균율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데 집중하시면 성공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성공을 멈추지 않고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 명단이 그냥 끊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늘리는 노력도 하셔야 되겠죠. 명단을 한 번 적고 끝나는 이제 데드리스트가 아닙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명단을 추가하고 기존 명단의 상태를 업그레이드하는 그 라이브 리스트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명단은 아까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종이에 작성하시고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미팅 시 이야기되어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적어 나가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게 적어 놓으시고 또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나 취미를 함께하는 모임, 아까 정란 이도님이 뭐 당근 모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계속적으로 쌓아가면서 인맥을 늘려가는 것도 필요하겠죠. 또한 기존의 인간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카톡에 보면 생일 축하 이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생일 축하, 안부 문자 이런 것들을 보내면서 관계의 끈을 계속적으로 연결시키는 노력도 하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비즈니스의 생명선인 명단을 계속해서 늘려가신다라고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서 슬럼프 없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성공하는 사업자는 매일 명단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이 유산의 가치를 전달할까를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당장 노트 한 권을 이렇게 펼쳐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 완전히 비워내시고 딱 100명, 100명 많으시면 50명이라도 이름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스폰서님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테이블에 마주 앉으셔가지고 함께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50명, 100명의 명단이 분들을 경제적 자유로 인도할 첫 단추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명단 작성을 응원 드리겠습니다.